서유리는 대한민국의 성우 출신 방송인으로 한때 여러 방송에 나오며 인기를 끌었었다. 2010년도 초반 SNL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마리텔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했다. 섹시한 고양이상 외모에 볼륨감 있는 몸매가 강점이었고 특히 성우다 보니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남자들을 사로잡았는데 이랬던 그녀가 최근 안타까운 소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유리는 1985년생으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반장 같은 임원을 할 정도로 성격도 활발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5학년이 되면서 어쩌다 한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 친구의 주도하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학교 끝나고 매일 운동장 구석으로 끌려가 괴롭힘을 당했고 저녁 8시에나 집에 갈 정도로 그 괴롭힘이 심했다고 한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학폭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때라 혼자 감내하며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됐고 혼자 지내다 보니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애니나 게임에 빠졌다고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경북예고 미술과에 진학했고 이후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 입학해 연극예술학을 전공하게 된다. 대학생이 된 서유리는 수업까지 빼먹으며 게임을 할 정도로 게임에 대한 애정이 높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유리는 길을 가다 우연치 않게 시민 인터뷰에 응하게 된다. 이때 말을 참 잘한다면 방송을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만드는 라디오 방송에 참여하게 되는데 라디오로 송출된 서유리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고 자신의 목소리가 좋은지 이때 처음 알았다고 한다. 그동안 애니를 많이 접하면서 성우를 팬으로서 동경만 했지 직접 해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이때를 계기로 성우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다. 이후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우 공채 준비를 했고 결국 3학년이 되던 해 대원방송 1기 공채 시험에 단번에 합격했다. 하지만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그녀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지는데 지병이 있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일찍이 가장이 됐고 카랑카랑하고 시원한 음색으로 성우의 길을 걷게 된다. 드래곤볼의 부르마, 원펀맨의 후부키, 롤에서 애쉬 11을 잔나, 그리고 열파참 이외에도 많은 역할들을 맡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받았던 역할은 1년차 신인 시절에 맡은 강철의 연금술사 MB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2010년부터는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만큼 일거리를 얻기 위해 영업과 홍보를 해야 했지만 서유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2011년 12월 4일 대한민국 게임업계 판도를 바꾸는 역대급 게임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일명 롤이라고 불리는 이 게임은 국내 게임 시장과 e스포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고 현재까지도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를 뺏겨본 적 없는 희대의 게임이었다 라고 하려 했으나 2017년에 배그한테 잠깐 따인 적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유리는 롤에서 애쉬, 잔나 11회의 목소리를 맡았는데 롤의 고공행진을 하자 프리였던 서유리 또한 영업할 필요도 없이 빵 뜨게 됐고 강력한 커리어까지 생겨버렸다. 그러다 한 성우 선배가 오디션을 권유했는데 다름 아닌 SNL의 오디션이었다. 오디션 현장에는 장진 감독이 있었고 장진 감독은 성우들과 작업을 많이 했던 감독이라 서유리를 긍정적으로 보고 뽑아줬다고 한다. 그렇게 2012년 SNL 시즌3 정식 크루로 합류하게 되고 강점이었던 목소리와 몸매를 활용해 쌔끼를 담당하게 된다. 참고로 신동엽도 이때 합류했고 장진 대신 주축을 맡게 된다. SNL은 특성상 수위가 좀 있고 전체적으로 매운맛인데 이런 특성이 서유리를 더욱더 빛나게 했고 섹시한 성우라 불리며 꽤나 이목을 끌었다. 2년 동안 SNL 크루로 활동했던 서유리는 하차후 위기감을 느껴 방송을 그만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인지도 상승과는 별개로 방송인으로서의 방향이 불안했고 아무래도 본업이 성우였던지라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했는데 그런 그녀에게 2015년 때마침 한 제의가 들어왔고 바로 MBC 신규 예능 마이리틀 텔레비전의 MC 자리였다. 지금처럼 인터넷 방송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성화되지 않던 시절 가수나 배우, 개그맨 등 여러 스타들이 각자의 컨텐츠로 1인 방송을 진행하며 대결하는 프로였는데 신선한 포맷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당시 토요일 밤이라는 황금 시간대 방영하던 세바퀴를 금요일로 몰아낼 정도로 시청률이 상당했다. 서유리는 여기서 미스 마리텔라는 배역으로 사실상 진행을 맡았는데 성우답게 특유의 발성으로 마리텔의 중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감초였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송으로 옮겨다니며 컨텐츠에 참여했고 시청자들이 서유리를 보러 옮겨다닐 정도로 그녀의 인기는 상당했는데 특히 이은결 방송에서 여러모로 굴욕을 당했던 모습이 매우 반응이 좋았던 꿀잼 포인트였다. 하지만 그런 마리텔도 점차 시청률이 대폭 떨어졌고 결국 2017년 시즌1이 종료되며 서유리도 하차하게 되는데 이때가 서유리의 가장 최고점 전성기였고 대중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시절이었다. 마리텔로 서유리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이후 여러 예능과 방송에 출연하며 활동 범위를 넓혔는데 특히 게임과 관련된 방송에서 MC로 활약하며 게임 팬들과 많은 소통을 했고 그녀만의 팬층을 만들었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서유리는 트위치에서 방송도 했는데 평균적인 시청자 수가 300명 정도로 당시 서유리의 인지도를 생각하면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그러다 2021년 서유리는 전환점을 줄 생각으로 본인의 실물이 아닌 로나땅이라는 버튜버로 탈바꿈했는데 방송 첫날 최대 시청자 수가 8,000명까지 돌파하며 버튜버로서 새로운 도약을 알리게 된다. 서유리 본체와는 별개라는 컨셉으로 17살 소녀 설정을 내세웠고 성우라는 장점을 살려 다양한 목소리 연기를 펼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결국 3일 만에 팔로워 10만을 찍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다. 서유리는 2019년 드라마 PD였던 최병길과 결혼을 했었다. 최병길은 서유리의 인터넷 방송을 보고 호감을 느꼈고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서유리랑 만나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둘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며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났는데 대신 결혼식은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했다. 처음에는 스몰 웨딩을 얘기하다 그냥 화끈하게 노웨딩으로 가자고 해 그렇게 된 거라고 한다. 서유리는 원래 남자 얼굴을 보는데 처음 최병길을 보고 그렇게 끌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둘은 처음 만났을 때 밥을 먹은 후 카페를 가기로 했는데 최병길이 하는 호텔에 들어가자고 했고 이에 서유리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하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서유리를 위해 차라리 호텔 커피숍을 가자는 배려였고 그렇게 그날 처음 만났는데도 소개 얘기를 꺼낼 정도로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까지 한 거였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유리는 로나땅이라는 버튜버로 활동했었다. 로나땅의 인기가 점점 커지자 서유리는 로나유니버스라는 버튜버 MCN이자 기획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원래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려 했으나 서유리의 소속사를 포함한 여러 곳의 지원을 받으며 규모가 커지게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대한민국 버튜버 시장은 우악굿의 2세계 아이돌이 단연 원탑이었고 로나유니버스는 이세돌 다음 가는 체급을 자랑할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는데 제2의 이세돌이 나오는 거 아니냐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버튜버들이 멤버로 지원했고 실제로 재능있고 괜찮은 인재들이 꽤나 선발됐는데 문제는 이 오디션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잡음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인방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도 로나유니버스의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았고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서유리가 버추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데다 인터넷 방송에 서툴렀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이런 점이 있어 우악굿과 비교가 됐는데 그래도 우악굿은 수년간 VR챗으로 컨텐츠를 해왔고 인방을 한 지 10년이 훌쩍 넘는 베테랑이라 비교 자체가 모순이긴 했다. 하지만 그만큼 로나유니버스의 규모가 컸다는 뜻이고 버튜버 시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로나유니버스는 서유리와 그녀의 남편 최병길이 공동대표로 등기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처음 로나유니버스는 법인까지 설립할 정도로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최병길의 개입으로 판이 커지게 된 건데 결국 로나유니버스가 끊임없이 잡음이 생기자 이는 서유리 부부의 미숙한 운영이라며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이에 서유리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급기야 대표직을 스스로 그만두기까지 했는데 하지만 그 후에도 서유리에 대한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경영권이 없다 해도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결국 서유리는 2022년 로나땅 활동을 종료한다며 인터넷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서유리의 로나땅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로나유니버스. 이름만 봐도 서유리의 회사고 실제로도 그랬는데 서유리가 은퇴를 발표하면서 충격적인 폭로전이 시작된다. 처음 시작은 로나유니버스에 속해 있던 한 멤버와의 갈등이었는데 서유리는 걱정되는 마음에 이 멤버를 직접 찾아갔다. 이에 로나유니버스 주주들은 서유리는 이제 대표가 아니니 회사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문을 냈고 그러자 서유리의 폭로가 시작됐는데 로나유니버스는 20대 30대를 바쳐 마련한 용산에 아파트를 털어넣었고 그래서 내가 대주주인 줄 알았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10억 가까운 돈을 썼는데도 이런 서유리에게 지분이 하나도 없다고 했고 자신이 만든 로나땅 캐릭터도 잘못하면 뺏길 수 있다며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절망스럽게 폭로했는데 심지어 로나유니버스 부대표에게 그럼 네 돈으로 사업하셨어야죠 라는 발언까지 들었다고 한다. 사실 로나유니버스에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는 건 시청자들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서유리가 주식이 하나도 없고 주주조차 아니라는 건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서유리의 폭로 방송 이후 회사 측은 서유리의 폭로가 사실과 다르고 오해가 있다며 서유리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공지가 올라왔다. 그리고 다음날 서유리의 남편 최병길이 인터뷰를 했는데 서유리의 로나유니버스 지분은 사라진 게 아니고 지주회사로 지분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서유리가 오해를 한 거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둘이 부부 사이인데 어떻게 그런 오해가 발생하냐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어쨌든 그리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긍정적으로 흘러갔고 서유리 또한 로나땅의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 방송을 진행해 오해가 있었고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유리는 회사 측과 감정의 골이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2022년 남편 최병길과 로나유니버스를 완전히 탈퇴하며 개인 버튜버로 활동하게 된다. 로나유니버스 또한 이름의 유래였던 로나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명을 솔레어로 바꿨고 2023년을 마지막으로 소속 버튜버들이 모두 탈퇴하여 사실상 해체된 상태가 됐다. 서유리와 최병길은 결혼 5년 만인 2014년 결국 이혼을 했다. 로나유니버스 지분 분쟁이 아무래도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서유리는 여러 방송에 나와 이혼 심경에 대해 밝혔고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최병길은 서유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반박하는 인터뷰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친구가 아파트를 날렸다고 하는데 정작 아파트를 날린 건 나다.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한 건 그 친구는 살림을 하지 않아서 생활비를 줄 게 없었다. 각자 돈으로 따로 살았고 내가 더 지출한 게 많다. 아파트 대출금, 관리비, 공과금도 모두 내가 내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둘은 계속 폭로전을 이어가며 진흙탕 싸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짧게 정리하자면 최병길은 서유리에게 결혼생활 5년간 총 6억의 돈을 빌렸고 또한 서유리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게 해 총 11억 4천의 빚이 생겼다고 한다. 문제는 최병길은 여기서 3억만 갚은 상태였고 이혼하고 서유리에게 돈을 갚기로 합의했는데 최병길이 파산 신청을 해 서유리는 그 돈을 못 받게 됐고 결국 나머지 금액은 서유리의 빚으로 고스란히 남게 됐다. 서유리가 최근 엑셀 방송에 출연해 크게 논란이 됐다. 엑셀 방송은 지금은 수비된 아프리카TV에서 시작됐는데 여캠들 여러 명을 모아놓고 별풍선, 즉 후원을 받는 방송이었다. 그냥 받는 건 아니었고 후원을 받은 여캠이 가운데로 나와 춤을 추며 리액션을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받은 후원 액수를 마치 엑셀처럼 화면 한쪽에 표시해둬서 엑셀 방송이라 불려왔다. 이 방송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커맨드 직후에 엑셀 방송 수익이 약 400억이 넘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출연하는 여캠들은 주로 인지도를 얻으려는 학고들이 많았지만 수익이 크다 보니 체급이 큰 네임드 여캠들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방송 컨텐츠 자체가 상당히 저렴하고 거기에 진행 방식이나 분위기도 한몫했던지라 이로 인해 사이버 룸사롱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런 곳에 아무리 예전이지만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던 서유리가 나왔으니 화제가 된 건데 무엇보다 그녀의 출연 이유가 다른 이유도 아닌 단지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라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그러다 보니 서유리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엑셀 방송에 나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다. 현실은 현실. 엑스가 파산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못 받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저는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제 스스로 만든 빚은 아니지만 제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 책임지려 합니다. 결국 서유리는 엑셀 방송에서 고액의 후원이 터지자 눈물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현타가 심하게 온 걸로 추측해본다. 매력적인 목소리와 섹시한 외모로 한때 꽤나 잘나갔던 서유리. 게임까지 좋아해 남자들에겐 더욱 친숙했는데 그만큼 현재 그녀의 상황이 안타깝다. 물론 서유리의 말처럼 그 부채를 본인이 만든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남편이라고 해서 본인의 명의로 쉽게 돈을 빌려준 건 안타깝게도 자신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당했던 걸 알기에 최병길처럼 파산 신청을 안 하고 빚을 갖고 있는 서유리를 쉽게 조롱하거나 돌을 던질 수는 없다고 본다. 물론 그 방법이 엑셀 방송이라 비난받은 건데 뭐 오래 하지도 않았고 현재는 자진하차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청산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 그녀가 좋은 쪽으로 풀리기를 응원한다.